심각한 범죄 현장입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보도만 나오고 그러길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 대구예술대학의 문제입니다. 13년간 재직하고 있는 교수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결론이 났으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교수가 졸업반이 된 학생들이 폐륜적인 일을 강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갔죠. 공연비, 자신들의 공연비를 갈취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게 스승의 달에 말입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학교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 만난 분이 학과장입니다. 지금의 학과장. 그 학과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제가 명함을 두고 저는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개인정보법으로 고발한다.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학교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학과장이 되신 분이 이렇게 하면 뭐 학교 측의 입장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입장을 얘기한다든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폐륜적인 부분이잖아요. 교수가 돈을 갈취해 나갔다. 사실이면 교수는 형사고발해야 되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랬다. 제적하고 형사고발해야 되는 사안인데 전 2달이 지난 정도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가 이거라뇨. 그래서 총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임의로 교수가 그냥 바뀌었어요. 학과장이. 그 내막은 뭐냐면 학부모가 그 후에 제가 통화를 했죠. 학부모는 저랑 통화를 하고 난 후에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무거죠.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모 방송국에 국장님께서 거기를 취재를 가셨어요.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니 그분은 역시나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방법으로 하다가 그냥 이거는 아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교수가 갈취를 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 측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여부를 아직도 확인을 안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없는 사실인데요. 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학부모가 새벽이고 문자를, 그건 이거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수에게 지금의 학과장이 수습하는 부분으로 잠시 나가 있어라. 직위해임 그냥. 그리고 또 돈 문제도 나옵니다. 얘기가. 하여튼 그 지금 학과장이 얼토당토하는 얘기 후에 학부모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학부모한테 전화를 한번 했거든요. 한번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구 입장도 안 들고 알아봤죠. 시상금을 교수가 편취했다는 거예요. 한 2달이 지나고 뭐 학교 찾아가가 난리 나고 난 후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 중에는 교수를 잘라라, 직위해임. 그 심각한 문제로 재판받아는 판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1학년이 4학년한테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문제가 그래 속으로만 생각하고 들었는데, 시상금 대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 공연비를 편취했다면 사건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상금조차도 없었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죠. 예체능 특히나 전공반의 대학생들은 그런 실력 향상을 위해서 뛰어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학업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준 교수를 능력 있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들의 공연비가 나왔다 이거죠. 공연비가 나왔는데 그걸 교수가 편취를 해갔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 교수는 직위해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그 수습하기로 했는 학과장이 수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습이라고 하는 거는 사과를 시킵니다. 데리고 가서. 학과장은 옆에 서 있고 비참하게요. 그리고 난 후에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학생들은 통장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장은 또 그렇게 하라 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에요. 통장까지 가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업 못하겠다 이러고, 그때 학과장은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총장은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시기에 학부모는 또 교육부에다가 허위사실을 고발합니다. 공연비를 횡령했다 하면 공연비 횡령한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했어요. 교수 통장에도 없었어요. 그 통장에는 교수가 바로 그 대회를 연, 그 대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데예요. 경산시 무용협회가 하고요. 경산시청의 보조금을 가지고 경산시청 행정부 전부 다 관리감독을 받는 보조금이 들어간 대회란 말입니다. 아니, 대공연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무대에 섰는 거예요. 기장도 뽐내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한테로 공연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건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책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어릴 때부터 유아까지 수십 년을 몸담은 교수가 그 단체에 무용협회니까요. 거기에서 대회 때마다 참가 이렇게 봐주고 하는 연출비라든가 안물비가 있어요. 몇십만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입금되는 게 자기들 공연비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몇 명이 출연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가 저에게 통화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나갔는 대회는 우리가 차비하고 다 준다. 맞아요. 맞습니다. 법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공연에는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최 측이 안 준다고 교수가 자기 돈 주고 주지는 않습니다. 법을 몰라요. 그 법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학과장 되는 분은 누구냐? 바로 대구시 무용협회 부회장이니까 누구도 잘 알아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난리가 납니다. 졸업생들이요. 정말 공연비는 뭐냐면, 예전에 군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 대구에 열렸답니다. 홍준표 시장한테 바로 놀랍니다. 대구에 열렸는데 아이들이 참가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럼 아이들한테로 대한체육회에서는 나갑니다. 갖고 와 이래다가 자기 통장에 들어왔는 걸 뺏어가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지금 바뀐 학과장이랍니다. 정은 다 쓰고 통장은 죄다 받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무용협회 부회장인데, 그러면 대회가 열렸는 그 대회에서 그러면 아이들 공연비를 따로 착복을 해갖고 이 교수한테 전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공연의 주체가. 그러면 그 공연의 주체인 대한무용협회하고 경산시 무용협회는 범죄단체란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거기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어요.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한 번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학부모는 그렇다 쳐요. 확인 안 하는 거.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내보내죠. 무마한다면서 나왔는 교수는 아예 학과장 자리를 찬탈했듯이 저를 막았어요. 교수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과시키고 아이들의 통장을 까고, 그리고 학부모가 교육부에다가 고발했는 그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씁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러나 교무처 팀장입니까? 그분하고 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억울하다, 통장까지 다 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학교 측의 답변은 요구하는 돈을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뭐 개새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방법까지도 학교 발전기금으로 합니다. 교수는 어이가 없죠. 여자 교수니까.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그 조직사에서 미쳐 난장하죠. 그 과정에 저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다 엮여있어서 어디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여기 SNS 욕을 하고 좀 있으니까 고발이 됐더라고요. 그 고발 내용을 형사한테 보냈으니까 가짜죠. 그리고 이들이 교육부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교수가 직위 해제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립교육법에 의해서 무단직위해되면서 진상조사가 열릴 때는 인사위원회 진상조사가 열려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 뒤에. 그 다음 교육부에서 그 뒤에 통보가 왔는데 이거는 무고다 라고 얘기를 못하고 자기들이 알아요. 바로 교무처장하고 교무팀장하고 총장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의 학과장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의 학과장은 계속 저를 피하죠. 그 돈을 같이 했다고 총장하고 그 사람들이 고발해요, 졸업생이. 그런데도 이 교수는 있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과시키고 뭐 했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회는 바로 이자의 스승입니다. 경산시 무용협회를 지냈던 경북 무용의 큰 대모분이시죠. 근데 지금 이 피해 당한 교수는 그래도 학교다. 제자들이 나선다 해도 그냥 혼자서 그렇게 따르기만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제가 교육부에다가 올렸습니다. 이거 허위에 고발을 하게 되면요, 무고죄에 해당돼 갖고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수 측이 공문서 위조를 하고 학교 측이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거는 인권유린에 법이 강요죄에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도 아니까 안 되니까 뭐 수업 태도가 어떻고 이렇다. 여러분, 지금 교육부에서 처음에 그들이 갖는 그 학부모가 있는 부분이 때문에 요청이 가니까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린답니다. 근데 진상조사위원회가요, 어떻게 공연비 횡령이라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고, 무용협회에다가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고, 경산시청에 할 수 있고 있는데 거기는 없이 사실조차 확인 안 하고 그냥 학정을 짓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 폐륜적인 행동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폐륜을 하고 총장과 그들은 돈을 줘가 무마하라고 홍보입니다. 홍보 아예. 그리고 자기가 수도 없이 그 협박 문자를 보낸 학부모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근거도 없는 걸로 어떻게 하느냐. 또 개인정보법으로 겁니다. 교수가 기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걸로 개인정보법으로 그분은 신랑분이 저한테 전화 오고, 그 다음에 그 교수하고 통화했는 내용을 지금의 학부모한테 또 들려주고, 통신보호법 이거 다 걸리죠. 이거, 그리고 학부모님의 자녀죠. 교수에 거부하고, 이거 폐륜적인 부분요. 그리고 금품 얘기, 돈 얘기를 이미 요구했는 거 받기로 했는 건 아이들도 알고 있고, 학부모도 얘기를 했고, 이 최소 징역이 몇 년짜리입니다. 교육부에 제가 오늘 자료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고로 고발했는 건 제가 출국서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5월 8일 날 제가 통화를 했죠. 모 방송국 국장님께서 이제 그 취재 가시고 방송에 이제 가는 부분이 들려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국장님, 혹시 이 사안을 아십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은 그래 됐죠. 안 아실 거죠. 그분은 그렇죠. 누구 제보받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교수와 학교 측이 그렇게 공동범죄가 된 듯하게 하고, 학생들은, 영문을 모르는 학생들, 학교 측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학생들이 알겠어요? 지금의 학과장이 아이들의 돈이 들어간 통장에 있는 돈까지 가르쳤는데, 이 교수는 틀려도 틀 게 없어요. 그 대회조차도 바로 뭡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무용협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시 무용협회 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활동한 부회장, 지금 대한무용협회에 제가 자료를 낼 겁니다. 대구시 무용협회는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뭐 회의록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니라는 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뭐 파워풀인가 요번에 그 대회 공연했죠, 대구시에서. 근데 지금 학과장님이 자신의 사업 그 단체 그걸로 해서 아이들을 추천 나가는데, 예전에 자료가 나왔어요. 홍 시장님께 감사 들어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학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수라고요? 어디 동네 유치원 빨간펜 선생님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 뭐 공범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하면서 공연비 그 부분에 이제 전화 한 통 안 해보고 왜 당신들 그 계대 나는 사람 맞는데 계대 스승이잖아. 그리고 전 대한무용협회하고 경산시에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안 왔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다면 대한무용협회하고 거기에 검찰 고발 보조금 고발 제가 넣겠습니다. 그 주체는 당신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요? 썩은 것들.